네, 첫 주제는 길 가는 강아지에게. 오늘 이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이재명 후보가 그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공세를 시작했는데 이 후보는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면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돈을 줬겠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목을 들어보겠습니다. 단 1원도 안 받았다는 설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돈을 만든 자, 돈을 가진 자 위에서 돈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부정부패의 주범은 돈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 하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저 유서 대필 사건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런 말. 예, 강아지에게 줄지라도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에 곽상도 의원 쪽으로는 줄 일이 없다. 어떻게 보면 설득력 있다고도 볼 수도 있고요. 먼저 이재명 캠프에 계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제 좀 격정적인 마음에서 예. 이제 저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볼 때 굉장히 적절한 비유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화천대유 이 대장동 사업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그 이윤이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있다면 또는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면 범인이라면 그렇게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그 이익을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 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하셨던 원유철 의원에게 고문료를 주고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했던 김수남 총장을 고문으로 해가지고 얼마를 줬는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돈을 주겠냐. 그러니까 이게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이제 격하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오신환 전 의원님은.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겠죠. 다만 그 자기의 최측근인 유동규에게는 줄 수 있는 거죠. 예. 특혜를 몰아준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주인이라면 결국에는 이재명 지사가 주인이죠. 이 모든 인허가권과 모든 설계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장본인인데 유동규와의 선을 긋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국민들이 어떻게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과거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차분하게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했지만 그 숨어있는 버럭 그 본능, 그 예. 감정은 숨길 수 없었다. 그러면서 다소 비아냥대고 뭔가 비웃는 듯한 저런 태도가 이 정도면 저는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버럭하다고 볼 생각합니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니죠. 이재명 본인이 지사를 아는데 예. 버럭했으면 강아지 말고 그냥 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표현이나 단어 선택이나 톤을 낮게 해서 그것이 감춰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는 뭐 여권의 후보자로서의 태도 그러면서 오히려 본인의 진영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가운데 중도에 있는 중도층이 어떻게 판단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준비를 했다면 일단 뭐 저런 태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태도 이렇게 봅니다.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네. 일단 처음에 얘기한 대로 앞서 얘기한 대로 몸통이냐 주인이냐 이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냐 주인이냐 이 지사가라고 했을 때 정말 내가 그걸 미쳤다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50억을 주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곽상도 의원에게는 주지 않겠죠. 다만 유동규라고 하는 최측근이 이 부분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고 설계할 때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했을 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이제 알면 그거를 이 지사도 알고 있었을 수 있다. 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정말 어느 정도까지 믿지만 알았는지는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줬을 수도 있다. 어쨌든 지금 이 대장동 사건뿐만이 아니라 백현지구나 또 지금 평택의 현덕지구 그리고 위례 모든 사업들이요. 거의 흡사한 판박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최측근들이 다 중심에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 그런 식의 사업들이 이재명 지사가 시장에서 경기도지사 할 때 모두가 일관되게 그렇게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예. 네, 거기에서 최측근들에게 이 공적 권력을 통해서 특혜를 몰아줬던 이런 형태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오신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가 그런 식이라면 유동규한테 다 몰아줄 거면 기본적으로 5,503억을 이게 수익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죠. 그거를 1,000억으로
다운을 시키거나 50억으로 다운을 시키죠. 그래야 이제 유동규한테 줄 게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근데 곽상도 의원 아들한테 50억이 갔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5선 의원까지 하신 원유철 의원에게도 고문을 하고 이분이 최근에 이제 정치자금법을 구속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인이 또 하천대유에 고문을 해가지고 또 급여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낸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 하더라도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도 돈 주고 원유철 전 의원한테도 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관계자들에게 돈을 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유동규한테 몰아주려고 그랬으면 5,500억을 무려 사전에 확정 이익으로 정하고 난 뒤에 나머지 손해가 나든 뭐 수익이 나든 그럼 화천대유 것으로 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5,500억을 먼저 떼놓고서 사업을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할 때 곽상도 의원 아들과 그리고 원유철 전 원내대표 얘기만 꺼내는데 거기에는 지금 박영수 특검과 또 결과적으로 지금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고문료도 분명히 거기에 다 예.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물들이었고 더군다나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혹들이 있는 것이죠. 그 중심에 결과적으로 유동규라고 하는 최측근이 결국에 구속이 됐는데 거기에다가 모든 것들을 몰아주면서 거기에 본인과의 유동규와의 관계를 선을 긋는 이런 상태로 지금 계속 일관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위례 사업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오신환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재명 지사가 몸통이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은 50억 곽상도 아들에게 50억 또 박영수 전 특검 비싼 고문료 권순일 전 대법관 뭐 1억 5천이면 월 1,500 이렇게 하는 걸 몸통이라고 하면 이재명 당시 시장이 알고 오케이 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누구한테 돈을 주고 얼마를 주고 이런 것까지 본인이 알았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인허가권자이면서 설계를 본인이 직접 했다고 하는 이 사업의 형태들을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큰 틀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재명 지사는. 그런 측면에서 유동규한테 모든 것들을 위임하면서 그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장동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흡사한 사건들이 쌍둥이 사건들이 예. 굉장히 많이 나열돼 있는데 그런 형태로 이재명 지사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사업의 형태를 만든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해주니까 어떤 대장동 흔히 우리가 게이트라고 부를 수 있는 대장동의 큰 비리의 몸통이라기보다는 그건 모르겠고 일단 그건 이제 아주 수사를 해서 아주 밝혀내야죠. 이익이 한쪽으로 갈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업 구조를 짠 이 몸통일 수 있다. 이 그게 왜 말씀인 어리석었습니까? 측근한테 몰아줬는데 자 보세요. 의도를 지금 갖고 이제 있는 거죠. 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이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은 민간 사업자들이, 민간 개발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게끔 설계를 했다라는 주장이고 민주당의 주장은 뭐냐면은 100% LH가 공영 개발을 해야 될 거를 성남시 의회도 국민의힘 다수당,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또 나름 이제 고초를 많이 겪었던 이재명 시장.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개발 부담금을 말하자면 지방은 전면 감액, 서울 수도권은 50% 감면 이렇게 정도로 해줄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리고 기초단체장이라는 말하자면 법적 제도적 한계 속에서 100% 공영 개발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전부 다 이렇게 반대하고 막 민간 개발로 돌리려고 하는 그 와중에 생각을 해낸 것이 민관 공동 개발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말하자면 고정 이익을 사전에 확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몸통이고 그러면은 LCT처럼 하는 거죠. LCT는 부산 시민들에게 단돈 1원도 공공 환수를 못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1조 원의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분 조만간에 깜방에서 출소합니다. 민간 사업자. 그리고 그 지역구 구청장 국회의원 했던 사람 구속돼 있죠. 박근혜 정부 정무수석 했던 사람 구속돼 있죠. LCT처럼 해가지고 이득을 몰아주지 그거를 사전에 말하자면 고정이익을 사전에 5,500억씩이나 확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전혀. 자꾸 5,500억을 환수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공공기여금. 그건 아니죠. 완전히 틀립니다. 아니죠. 그거 아니 오신원께서 법을 잘 못 보시고 오신 것 같은데 그건 틀립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부 체납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통적 의미에서 기부 체납은 대장동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대장동 그 사업지구 안에 주민 편의시설,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학교를 만들어줍니다. 그 민간 사업자의 이익의 일부를 충분히 떼내서. 오늘 이재명 지사가 근데, 얘기한 거 들었어요. 근데 의원님 제가 조금만 더 그 외 지역의 말씀드리면 공원까지 자기가 그러니까 그걸 환수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000년도에 이제 도시개발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 도시개발법에는 결합도시개발 사업이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단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법인데 이 결합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대장동 사업의 이익을 성남시 수성구 10km 떨어지는 수성구의 성남시의 수건 사업인 1공단 공원화 사업에 여기에 이익 일부 2천억을 여기에 들여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기부 체납은 완전히 전재석 틀린 의원님 방식입니다. 말씀대로라면 그럼 좋습니다. 그럼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유동규가 그럼 도대체 왜 당시에 새누리당에 있는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돈을 몰아주려고 그런 모든 것들을 주도하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자기가 뇌물까지 받아가면서 했냐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업들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금 공공의 권한들을 남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토지의 강제 수용권 그리고 인허가권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권 이런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일부 특정 세력에 최측근이라고 하는 세력에게 몰아주는 이러한 구조의 사업들을 여기 대장동 사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백현지구나 아까 말한 평택의 현덕지구나 위례에서 똑같은 판박이 사업들을 벌여놨어요. 이게 유독 그리고 최측근이 그 용역사와 시행사의 등기이사로 있거나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주도했던 것들이 드러나고 거기에서 돈 거래가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속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남에서 2010년도에 당선이 되시고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만들려고 추진을 할 때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새누리당의 의원이 과반 의석을 넘기 때문에 만드는 데 있어서 제동이 걸렸어요. 그때 온갖 로비를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3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을 어떤 로비를 통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찬성표를 던지고 지금은 전부 민주당 의원으로 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대장동 사업을 주도적으로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만듦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기획했다는 것이 지금 언론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민의힘이든 우리 오시환 의원님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되게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것이 2004년부터 시작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히스토리가 있고 그 와중에 성남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래 예측 불가능한 부동산 환경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일정 부분 공공 환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공적 영역, 공적 사이드에서 이루어진 절차와 과정들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 하나은행, 콘소시엄, 그다음에 화천대유, 화천동인 해가지고 민간업자들끼리 저거들의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등등 해가지고 이 사이드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토리와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 사이에 사실과 또는 또 사실과 아닌 이야기가 막 뒤섞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재명 지사가 설계를 한 것은 100% 민간업자들이 부동산 개발 이익을 100% 독식하는 구조를 그나마 지금 현재 한 8,040억 정도의 8,540억 정도의 지금 전체 이익이 났는데 그중에 한 58%, 60% 가까이 5,503억을 공공 환수하는 그런 설계를 했다라는 것이 이재명 아니, 후보의 저희가 이 생각입니다. 얘기는 사실 많이 왔던 얘기여서 아니 이해가 안 되는 아니, 게 어떻게 이게 민간에다가 주면 모든 걸 100% 민간이 다 이익을 가져갑니까? 민간이 갖고 있는 부산 LCT가 리스크가 그랬지 아니요. 않습니까? 민간이 갖고 있는 리스크가 기본적으로 그 강제 토지 매수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허가권 그리고 개발 이익에 대한 초과 환수를 환수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민간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다 공공이라고 하는 같이 개발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다 몰아줬다는 것이 여기 이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짧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그러니까 대장동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리스크가 전혀 없었다. 이 말씀을 이제 하시고 싶은 건데
공적 영역, 그러니까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 하기 때문에 토지 수용 얼마든지 강제 수용이 가능하다. 우리 오시는 저도 지역구에서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LH가 뭐 한다고 수용하려고 그러잖아요. 주민들이 수용 합의 안 해줍니다. 그러면 사업 자초돼요. 옛날처럼 군사정권 때처럼 공익 사업을 한다 그래서 100% 수용이 안 됩니다.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허가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는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나 기재부나 여기서 관장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성남시가 모든 인허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00% 분양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대장동 사업에서도 초기에는 미분양이 속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었다. 이래 말씀을 예, 하시는 것은 그때 알겠습니다. 상황을 사실은 뭐 무시하는 많이 것이죠. 오늘 이재명 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가 왜 안 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확정이익을 당시로서는 그렇죠. 예. 확정이익을 확보하는 게 더 안정적이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많이 다뤘던 얘기여서 여기까지 양쪽의 의견을 들었고요. 오늘 뭐 쟁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쟁점에만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